자, 첫 번째입니다. 이 공은요, 직접 끌어치게 되면 이 공을 모아치게 하려고 하면 이 정도 두께로 쳐야 되거든요. 이 정도 두께로. 이런 정도의 두께로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 공은 좀 얇게 맞춰야 공이 들어와요. 조금 두껍게 맞추면 이 공이 안 맞습니다.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 단쿠션에 여기 맞고 단쿠션, 짧은 쿠션을 맞추기가 어려운 이런 공 배치가 섰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러면 이거의 끌어치기를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세게 치는 거예요. 세게 쳐서 이 공을 맞고 여기 맞추고 여기 맞춰서 길게 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쿠션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장쿠션을 맞추고 여기서 올라가는데 이 공이 역회전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공을 힘 조절을 해서 천천히 공을 때리면 이 공이 안 올라오죠. 근데 방금 이 공을 세게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공이 맞고 위로 쭉 올라오겠죠. 아, 이 공을 돌아오지 못하는 공인데 이거를 두껍게 한번 쳐보면 되겠구나. 두껍게 쳐서 죽여치기 방법으로 가시는 거예요. 한 90% 정도를 겨냥하고 공을 엄청 두껍게 때려서 스피드 있게 때리는 거죠. 빵! 죄송합니다. 공만 모았어요. 이해되셨죠? 지금 공 오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두껍게 치고 죽여치기 형태로 공을 두껍게 쳐서 이 공을 여기서 맞고 이렇게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러냐. 세 번째는 성공하겠죠? 첫 번째도 실패한 건 아닌데 못 맞춰서 그랬으니까 어차피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 공을 조금 더 세게 공을 공략하겠습니다. 엄청 세게 치셔야 돼요.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야, 이거 발상의 전환이네. 발상의 전환이네. 돌아오지 못하는 공을 우리가 얘기하는 쪼단을 이용하는 거죠. 조단을 이용한다. 리버스를 이용해서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제가 좀 아파서 이해해 주세요. 오늘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엄청 아파요. 온몸이 막 아플 정도인데 무리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힘이 안 들어가요. 오른손에. 가볼게요. 생각을 바꾸자. 이거 여러분들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공 이것도 꼭 모아치기도 안 돌아와요. 얇게 쳐봤자 안 돌아오기 때문에 이 공을 여러분들 과감하게 두껍게 까는 거예요. 두껍게 강해서 강하게 치시는 거죠. 생각의 전환이죠. 안 된다고 여기서 안 돌아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강하게 치시는 거예요. 강하게. 더 내려와라. 더 내려와라. 더 내려와라. 더 내려와. 됐어. 이 정도면 성공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공들을 돌리지 못할 때 과감하게 세게 쳐라. 왜 그러죠? 제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죽여치기가 안 되죠. 메가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다음 공이 천천히 치는 것보다 좋았죠. 그래서 이 공이 나올 때 여러분들 적당하게 세게 치시면 안 돼요. 적당하게 치면은 이 공이 요렇게 와서 요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요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아주 안 좋은 공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공을 좀 끌어올려서 과감하게 공을 공략해라. 그런데 이 공이 중간에 있을 때보다 코너에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이 들어가는 각이 이
이쪽에서 역회전으로 들어가서 이쪽 코너를 쳐서 올라오는 이 공보다는 봐봐요. 이게 기본적으로 입사반사의 각도가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을 맞으면 공이 길게 들어오죠. 이렇게 길게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적구가 한 6포인트 정도, 7포인트 정도 있을 때 이 공을 치기가 좋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하게 때려서 죽여치기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굿샷. 베리 굿이죠. 여기서 한 번만 더 치면 멋진 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아치기 공이 되는데 모아치기 공을 할 수 없는 경우, 자, 요 공은 모아치기가 돼요. 요 공은 각도상, 그래서 요 공은 모아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도 이 공이 돌아서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공을 모아칠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 공이 모아치기가 될 수 없는 경우는 두껍게 공을 쳐야 되는데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제가 한 가지만 딱 보여드릴게요. 이쪽 코너에서 하나, 2포인트, 이쪽 코너에서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 공이 약간만 왼쪽으로 가 있으면, 즉 45도보다 조금 왼쪽에 가 있으면 이 공은 뭐가 칠 수가 있어요. 이 공을 맞추면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이 공이 오른쪽으로 45도 조금 오른쪽으로 갔다. 근데 이 공이 이쪽에 있으면 관계없지만 얇게 치면 되지만 코너에 붙어 있으면 절대적으로 이 공은 두껍게 맞춰야 되죠. 그럴 때 이 공은 절대적으로 모아칠 수가 없다. 그런데 방금과 같은 방법을 쓰시면 이 공을 모아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되게 난이도가 높은 공에 속해요. 별거 아닌 건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이 공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을 모아치기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이런 경우가 하나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공이에요. 자, 공이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 한 2포인트 정도 라인에 이렇게 서 있어요. 자, 이 공을 쳐야 돼요. 이 공을 딱 봤는데 이 공을 모아치려고 그러면 아주 얇게 쳐야 돼요. 이 공을 두껍게 때리면 얘가 이렇게 돌아요. 두껍게 끌어치면 이 공이 돌기 때문에 이 공은 모아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두껍게 끌어치면 점수는 맞는데 이 공이 돌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공을 모아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마세이죠. 마세이. 자, 이 공을 얇게 끌어갖고 얇은 두께로 마세이로 얇은 두께로 콕 치는 거예요. 더 얇은 두께로 쳐도 되죠. 더 얇은 두께로 겨냥해서 이렇게 놓고 얇은 두께로 이렇게 공을 쳐놓으면 이제 이 공을 내가 마세이로 할 수 있어요. 얇은 두께로 공을 치는 거는 아주 마세이는 아주 쉬운 이러한 공략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다. 왜 쉽지 않냐? 마세이를 찍을 줄 알아야 제대로 찍을 줄 알아야 하죠. 이 공 치면 다 마세이 치시면 고점자들이나 얇게 치지 대부분의 분들은 다 똑같이 그냥 이런 두껍게 공을 공략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세이를 쳐도 마치 그냥 이렇게 두툼하게 치는 이러한 밀리는 마세이를 구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은 모아치기가 실패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공이 있으면요 과감하게 가야 돼요. 어떻게 했냐면 끌어쳐요. 왜? 이 공이 끌어쳐? 야 이거 모으려고 그러면 얇게 쳐야 되는데 그렇죠. 얇게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얇게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자, 얇게 시도하는데 자, 장점은 어디를 주고 때리냐면 4시 2팁 정도를 겨냥하시면 돼요. 4시 2팁이나 2팁 반. 4시 반이요. 4시 반이나 4시에
투팁이나 투팁, 회전을 좀 많이 주고 써야 된대. 회전을 빼면은 끌려도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력이 있어야 옆으로 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스트로크는 짧게 하세요. 숏으로 짧게. 아주 간결하게 딱 이 정도 선으로 딱 잡아주는 느낌으로 딱 치시면 짧게 치셔야 돼요. 그래야 힘 조절이 돼요. 얇게 쫙. 와우, 별거 아니에요. 팔로우를 하시는 거, 팔로우를 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이런 거 팔로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딱 넣고 회전 많이 주고 얇게 한 8분의 1 정도 선으로 공을 공략한 상태에서 꽉 짧게 숏으로 딱. 야, 이게 되죠.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우리 치시는 분들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충분합니다. 얇게 들어가서 여기서 딱. 너무 얇게 쳤다. 충분히 가죠. 뭐 멋지게 끌어치기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뭐 정말 멋있게 놓고 여기서 그냥 쫙 들어가서 스트로크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짧게 숏으로 똑. 그러니까 거의 공 치는 정도 수준이 어디냐면 마세이 정도 하는 정도의 브릿지만 잡으시면 돼요. 마세이 정도의 브릿지에다가 그 큐도 짧게 잡고 거기서만 콕. 이 정도 선으로만 딱 쳐도 이 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돼요, 이거. 마세이 안 찍어도. 다시 한번 가서 끝에 가서 콕. 와우, 되죠? 충분히 공 따라가요. 자, 만약에 공이 이렇게 있으면 확률이 더 높겠죠. 왜냐하면 지금같이 공이 떨어져 있으니까 제 공의 스피드가 뭐냐면 이 공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느리게 때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아주 느리게 때리면 이 공은 맞을 수 있지만 이쪽에 있는 빨간 공이 안 끌려가겠죠. 그럼 이 빨간 공이 안 끌려가기 때문에 모아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좀 어느 정도 스피드는 좀 주고 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센 스피드 아닙니다. 왜? 이 공이 맞고 저기까지 와야 되니까. 근데 이 공이 조금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 그러면 제 공이 가서 키스가 나도 별로 안 도망가겠죠. 제 공이 맞아서 키스가 나도 별로 안 도망가요. 딱 짧게 잡고 딱. 그렇죠. 별로 안 도망간다는 거죠. 더 세게 쳐도 되지만 요 정도 선으로 요 공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공 오늘 썸네일에 이 공 치시면 50점 정도 오른다고 했잖아요. 진짜예요. 오늘 한 거 공 연습하시면 50점 정도 놀라요. 왜 50점이 느느냐? 뻥 이런 게 아니라요. 스트로크가 좋아진대. 그만큼 스트로크가 좋아지고 이거는 당구 100만 쳐도 할 수 있어요. 뭐야 이거 어려운데? 100만 쳐도 돼요. 그 상태만 알면요. 딱 놓고 회전 많이 주시고 그 상태로 똑바로 짧게 브릿지도 길게 안 잡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브릿지를 만약에 제가 길게 잡았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해요. 브릿지 길게 잡고 멋있게 공을 구사한다 그러면 되지도 않거든요. 이건 따라하지 못하는 거죠. 타점자가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정말 세리 브릿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세리 브릿지 정도 이 정도예요. 짧아요. 놓고 그냥 조금만 끝에 가서 딱 잡는 정도 약하게 끝에서만 딱 됐어. 충분하죠. 그럼 여기서 몇 개 치잖아요. 그럼 게임 끝난 거죠. 맞아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지 마세요. 너무 강하게 칠 필요도 없어요. 훈련만 조금 하시면 됩니다. 딱. 자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은 물론 마세이죠. 더 좋은 방법은 더 얇게 치는 마세이로 구사하면 요 공이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 이거죠. 마세이가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기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냥 끌어치기 하단 당점으로 마세이 형태의 공이 나오는 거예요. 짧게만 딱 쳐도 돼요. 짧게 딱
오, 너무 얇은데? 그냥 끝에다 놓고 그냥 딱 잡듯이 한 번만 딱 쳐주면 돼요. 뭐지? 이거 뭐지? 충분히 공이 보여요. 아주 좋은 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줘. 야, 나 이렇게 한 점 치고 말 거야.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한 점 치고 말 거야. 두껍게 편하게 때릴 거야. 그러면 당구 발전성이 없죠.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두툼하게 때리면 당구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모아치기는 이 공을 얇게 끌어치는 거다. 짧게 가서 짧게 수리지도 살짝만 잡듯이 딱 와우 브라보. 그렇죠? 끝까지 안 모으셔도 돼요. 딱 쌍방울이 안 돼도 돼요. 쌍방울이 안 돼도 되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들 공략하세요. 아주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공이 여러분들 이 공이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선이 하나 있거든요. 선이 하나 딱 있어요. 이쪽 원포인트랑 이 원포인트랑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 공이 여기 있는 이 공보다 조금 밑에 있으면 이 공은 그냥 치면 돼요. 그런데 이 공이 많이 재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요 근처에 요렇게 있는 공은 그냥 요런 느낌으로 공을 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공이 나오면 이렇게 공을 다시 한번요. 제가 너무 성의 없이 쳤네요. 이런 방법으로 치면 됩니다. 그런데 제 공이요 많이 내려와 있어요. 한 각도상으로 보면 한 30도 정도로 공이 이만큼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야, 근데 이 공을 끌어치자니 여기서 두껍게 맞아서 끌어치려고 하면 이 공이 이리로 가요. 즉, 이 공이 두껍게 때리면 맞고 입사 반사로 여기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 모아치기 형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은 제 공이 일자에서 조금 더 많이 내려와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런 공에서는 거리가 가까울 때예요. 이럴 때는 이 공을 끌어서 이쪽 면을 얇게 맞추려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놓고 이쪽 공을 얇게 이런 식으로 가요. 죄송합니다. 투터치에 투터치. 아유, 왜 그러냐. 아프긴 아픈가 보다 진짜. 제가 엄청 아파요 지금. 네.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얇게 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공을 과하게 끌면 안 돼요. 두껍게 치고 과하게 끌면 이 공이 얘가 일로 오는 건데 얇게 쳐서 이 공을 얇게 쳐서 이쪽으로 보내고 맞고 제 공은 맞고 요렇게 빠지고 요 공을 갖다가 요렇게 모양으로 세워놓는 거죠. 이런 식의 모양으로 세워놓는 게 아주 좋은 공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갈지자로 공을 빼뜨리는 방법이죠. 일자일 때는 그냥 갖다가 이렇게 오시면 돼요. 조금 내가 왼쪽으로 가 있을 때는 많이 가 있을 때 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공을 왜 못 치느냐 하면 이 공을 못 치는 이유는 이렇게 빠져나갈까봐 못 치는 거예요. 얇게 치면 제 공이 지금처럼 안 맞고 나갈까봐 못 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쫄아서 못 치는 거죠. 안 맞을까봐 못 치는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훈련을 하셔갖고 이 공을 과감하게 얇게 겨냥해서 이렇게 내 공이 가운데로 빠지게 공을 공략하는 거죠. 와우. 이해되셨나요? 이런 경우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당구 게임에 보면 이렇게 공을 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고전자죠. 고전자가 얇게 끌어서 이렇게
이 방법을 도저히 모으지 못할 때 얇게 쳐서 저쪽 면을 끌어서 치는구나. 저쪽 면을 끌어서 치는구나. 얇게 쳐서 내 공이 위로 빠지게 친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훈련을 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훈련을 하면 딱 모르겠다. 그냥 치자. 네. 자기한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과감하게 공을 치시는 거예요.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이 공을 거리가 가까워요. 지금 아까는 이 공을 끌어서 쳐야 되는 상태인데 거리가 가까워요. 이렇게 거리가 가까우면은 이 공은 우리가 얘기해서 갈짓자로 패싱수를 하는 거죠. 고인수 가운데를 빼서 오른쪽으로 공을 주고 얇은 상태에서는 내가 공이 나갈 수 있게 공을 공략하죠. 왜 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공이 충분히 공간이 나와 있을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응? 공이 1개 반 정도 하나 그 상태가 있으면 내 공이 나가면 좀 위로 나갈 수 있죠. 지금 좀 센 거예요. 이런 형태의 공을 취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느리게 치게요.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방법으로 치면 이 공을 끌어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야 끌어치기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걸 왜 가르치지? 그리고 우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 아시면서 왜 그래요. 그렇지? 연습을 하시라더니 끌어치기 연습은 필수다. 그래서 직접 얇게 모아도 모아칠 수 없을 때 이쪽 면으로 맞추지 말고 이쪽 면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해라. 그래서 얇게 가서 공을 공략해. 쫄지 마라. 이해되셨죠? 쫄지 마라. 빠져나갈까봐 쫄지 마라. 아이고 좋아. 그렇죠. 훈련을 자꾸 하시면 멋진 공이 돼요. 이런 공 잘 치죠. 잘 쳐요. 직접 모으지 못할 때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직접 빠질 수도 있다. 그럴 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쫄지 말고 공을 공략해라. 너무 얇게 쳤어요. 그래도 다음 공을 내가 공략할 수 있는 멋진 공개치가 섰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사이로 내가 빠져나가서 공을 치면 아이고 요 공은 아주 대박이죠. 이 공은 대박이에요. 반 두께 정도보다 조금 두껍게 밀어치기로 천천히 치면은 다음 공이 이제 이렇게 모아지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공도 끝났어요. 자, 간단하게 첫 번째는 모아치지 못할 때, 공이 돌지 못하고 두껍게 치면 이쪽에 맞았을 때 첫째 어떻게 쳐라? 세게 과감하게 주게치기로 가라. 그래서 저쪽에 이렇게 오는 방법, 모아치기 하는 방법. 요거 하나.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있을 때 얇게 겨냥해서 공을 치는데 짧게 잡고 콕 끝에 가서 살짝 잡는 느낌으로 공을 딱 굉장히 얇게 치셔야 돼요. 두껍게 치면 공이 안 모여요. 이런 방법으로 공을 공략한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공을 맞춰서 이쪽 면으로 맞춘다. 이쪽 면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 공을 통과시킨다. 위쪽으로 공을 통과시킨다. 이게 바로 세 번째예요. 이 방법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또 들어가야죠. 자, 이번 공은 뭐냐면 네 번째로 갑니다. 이 공이 다섯 번째에서 2포인트 라인으로 공이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은 코너로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자, 이건 뭐 그냥 쉬운 거 아니야? 쉬운 공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을 한번 여러분들이 모아칠 줄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공은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와 다섯 번째 포인트에 제일적과 목적구를 놨어요. 물론 제일적구가 이렇게 뒤로 있으면 수구가 이렇게 뒤로 있으면 이 공은 모아치기가 어렵죠. 이만큼 끌어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공은요 끌어치기 할 때 8분의 6 두께 이 기준으로 한번 세우세요. 8분의 6 두께 정도를 공을 겨냥하고 자, 당점을 4시 투팁반 4시 반이나 4시 투팁반 상황에 따라서는 5시를 주고 치셔도 되는데 4시 쪽이 좋아요. 4시 반 4시 반에 8분의 6 두께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스트로크를 물론 딱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딱 쳐야겠죠. 딱 치는데 이 공을 그냥 그대로 밑으로만 그 당점을 내가 큐대를 위에 들거나 이러면 안 돼. 큐대를 그냥 그대로 넣은 상태에서 쭉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쫙. 마치 위에서 밑으로 약간 찍어 누르듯이 공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놓고 스피드는 강하게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되고 적당하게 한 2.5에서 3 2.5에서 3이니까 이 정도 스피드로 치시면 돼요. 이 정도 스피드로만 공을 딱 치시면 하나, 둘, 이 정도 스피드로 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훈련하시는 거. 물론 처음에는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되니까 가까운 상태, 반 포인트나 한 포인트 정도만 이렇게 세워놔요. 한 25cm 정도 세워놓고 거기서 밑으로 그대로 다운 스트로크 그대로 하셔야 돼요. 다운 스트로크 그대로 둔 상태에서 4분의 3 정도의 두께로 딱. 와, 대박이죠. 진짜 이건 키스도 안 나고요. 요게 딱 떡이 안 됐다 그죠? 프로즌이 아니고요. 공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뭐지? 뭐 세게 쳐야 되나? 아니에요. 그대로 세워놓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 끌어치기에서 이 상태를 놓고요. 상태를 꼭 4분의 3 정도 두께로 딱 겨냥하고 당점은 4시 반 정도. 너무 끌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큐대를 그대로 놓고 그 상태로 쫙 큐대를 위로 들면 안 돼요. 큐대를 치면서 위로 주시는 분 많아요. 다이 찢을까봐. 이 테이블 찢을까봐 걱정하시는 분 많아요. 그런 분은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테이블 찢고 주인한테 물어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테이블 찢어도 그냥 물어주시면 돼요. 이 당점이 정확하게 이 당점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공이 끌려요. 딱 놓고 그대로 딱. 어우 좀 들어가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회전을 주라는 이유는 이 공이 맞고 이쪽에 맞고 회전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맞았을 때 공이 이렇게 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휘어지는 회전을 주면 공이 잘 휘어져요. 그래서 놓고 다시 한번 너무 제가 임팩 없이 쳤어요. 심표절 대박이죠. 똑같아요, 여러분. 공이 좀 가까이 있어도 똑같아요. 놓고 너무 두껍게 치시면 안 돼요. 4분의 3 정도만 가지고 딱 겨냥하시면 돼요. 와우. 대박이죠. 그때 비틀지 마세요. 비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큐대를 비틀면요 두께가 얇게 맞아요. 자, 공이 우리가 비트시는 분은 공 두께를 두껍게 못 칩니다. 만약에 두껍게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비틀면 회전이 더 많이 먹으니까 이 공이 일로 와요. 제 공이 맞고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끌립니다. 또는 두께를 얇게 치면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큐대를 비트시는 분은 자기가 공을 쳤을 때 큐끝이 그대로 끝에 이렇게 딱 멈춰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신 분은 치고 나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다. 이러신 분은 고치셔야 돼요. 이런 거고 못 친다는 거죠. 이런 거. 딱, 딱. 이해하셨나요? 똑같아요. 어느 쪽에 각도에 있어도 똑같은 상태가 돼요. 좀 각도가 크다. 그러면 조금 더 두껍게 겨냥하고 많이 가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두껍게 겨냥하고 그대로. 회전 장난 아니죠. 여기 맞았는데도 들어가죠. 회전이 그만큼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야, 너 회전을 많이 줬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는데요. 여러분, 회전을 적당히 주고 치잖아요. 너무 안 줘도 안 되지만 공을 굉장히 두껍게 치면 회전력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리버스를 만약에 공략한다고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거 이 빨간 공을 쳐서 이렇게 맞춰서 1, 2, 3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이 공을요 회전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때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공을 두껍게 때리잖아요. 그럼 제가 11시 정도만 주고 쳐도 이 공을 엄청 두껍게 때리면 이 공이 리버스가 먹는 거예요. 왜? 두껍게 치니까. 그렇죠? 제가 그 정도만 쳤는데 지금 회전 엄청 많이 먹었죠? 그래요. 이 공은요, 이런 리버스 공일 때 9시 당점으로 안 가고 11시 당점으로 치셔도 되는 거예요. 두껍게 쳐도. 두껍게 치면 그 부분이 사그러지는 거예요. 11시 당점만 주고 공을 두껍게 칠 때는 제 공이 밀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왕의 전이든. 한번 더 쳐볼까요? 이해되셨어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껍게 때리면 공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회전이 많이 발생한다. 두껍게 때리면 회전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많이 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방금 같이 공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야, 나 회전 많이 주고 끝까지 3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담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끝에까지 가려고 그렇게 부담을 안 줘도 당점이 한 2팁 정도만, 2팁 반이나 2팁 정도만 주고 쳐도 두껍게 맞으면 회전이 많이 생기죠. 비틀지 않아도 엄청 회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덜 맞았어요. 힘이 안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아파서 힘이 안 들어가요. 이해해 주세요. 일부러 좀 힘을 주고 쳤어요. 저한테 맞는, 제가 원래 치는 스트로크는 아닌데, 일부러 제가 조금, 좀 더 팔로우를 좀 많이 놓았어요. 너무 아파서, 이렇게 쳤습니다. 자, 일단,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방법도 끌어치기 한 방법이 되는구나. 자, 이제 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을요, 여러분들, 화면에 잘 보이죠? 얘가 조금만 이쪽으로 좀 떨어져 있으면 이 공은 얇게 내가 끌어서 칠 수 있어요. 얇게 끌어서 치면 이 공을 이렇게, 즉, 이쪽 당쿠션에 맞춰야 돼요. 맞죠? 당쿠션에 맞춰야 돼요. 당쿠션에 맞춰서 이렇게 치면 이걸 모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공이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 당쿠션만
딱 맞추면 이 공이 이제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공을 내가 얇게 쳐갖고는 이 공을 못 맞춰. 무슨 얘기냐면 얘가 좀 이렇게 있으면 얇게 맞춰도 딱 여기에 맞고 회전력으로 이거를 맞출 수가 있잖아. 근데 지금 이 공이 조금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 공을 맞추려고 그러면 분명히 얘는 두껍게 쳐야 돼. 두껍게 치면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 물론 이것도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는 절대적으로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공이 있을 때 이 공을 힘조절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힘조절에서 이 제일력구를 여기서 맞추고 일로 오는 게 아니라 조금 세게 치는 거야, 지금처럼. 조금 세게 쳐서 얘를 맞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내면 공이 굉장히 편해요. 완전히 두껍게는 안 치지만 조금 적당한 두껍게로 공을 때리면 이 공을 좀 세게 치는 거야. 그럼 이 공이 빠져나오겠죠? 그럼 일로 오겠죠, 일로? 그러니까 이런 공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야, 요거를 무조건 천천히 힘 조절해서 잘 치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을 조금 더 임팩 있게 공을 치는 거예요. 도저히 모으지 못할 때. 이쪽 쿠션을 얇게 쳐도 모으지 못할 때. 조금 더 세게 쳐라. 조금만 더 세게 쳐라. 그러면 이 공이 맞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힘 조절하면 이 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을 지금처럼 반 밀어치기를 치면 이 공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도저히 모으지 못할 때는 이런 방법의 공으로 이 공을 공략해도 여러분들이 끌어치기를 했을 때 이게 공에서도 이 공은 이제 밀어치기로 가면 100% 공이 모아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이런 방법으로 공을 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다이렉트로 모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모으지 못한다. 모으지 못할 바에는 조금 세게 쳐서 이 공을 이렇게 만들어다. 좀 더 와라. 좀 더 오세요. 더 오세요. 아유, 이렇게 치시면 된다 이거지. 근데 이 공을 너무 세게 치면 안 되죠. 이 공을 세게 쳐갖고 공을 쳤는데 이 공이 맞고 이렇게 다시 나갈 정도로 막 이렇게 공을 공략하면 이 공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쳤을 때 맞고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 이쪽에 맞고 여기 맞기 전에 정도로만 공을 모아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죠? 톡. 잠깐 임팩 주고 콕. 요거 훈련 아시죠? 요 훈련. 팔로우 하면 골치 아파요. 이게 투터치 될 확률이 높아요. 길게 놓고 푹 그러면 지붕을 확 빼야 돼요. 그러면 공 실패할 확률이 높죠. 자, 요거 짧게 해서 임팩 있게 끝에 가서 한 번만 딱 그러면 공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좋다. 이해되셨죠? 생각을 바꿔보자. 생각을 바꿔보면 더 좋은 공이 쓸 수가 있다. 완벽한 퍼펙트의 공으로 모아치지 않아도 더 좋은 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공이 있는데요. 도저히 얇게 칠 수는 없어. 얇게 쳐도 잘 안 모여요. 근데 이 공을 역회전으로 한번 주고 쳐볼까? 왜냐면 내가 이 공을 역회전으로 공을 딱 주고 때리면 이 공이 어떻게 되냐면 재회전으로 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역회전으로 주고 때리면 힘들다. 좀 더 거리가 가까운데 이렇게 놓고 도저히 이거를 내가 치기가 어려워. 그럴 때 이거를 역회전으로 더 두껍게 겨냥해서 이렇게 공을 치면 이 공이 제 공이 역회전으로 공을 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는 오른쪽 회전을 주니까 얘는 왼쪽 회전이 먹는 거예요. 저는 오른쪽 회전을 주니까 역회전이죠. 얘는 왼쪽 회전이 먹으니까 공이 이렇게 공이 오는 거죠. 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역회전을 주고 때리니까 이 공이 많이는 안 먹어요. 역회전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이 오니까 이 쿠션에서 달라붙는 이 각도로 오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역회전으로 주고 때리면 제 공의 힘을 잃어버려요. 저는. 그러니까 이 공이 맞을 때 많이 안 도망가죠. 재회전을 주고 때리면 좀 도망갈 수가 있는데 역회전으로 주고 공을 치면 많이 안 도망가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역회전으로 공을 치면 이 공이 딱 맞잖아요. 많이 안 도망가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올라와요. 일로 안 가고. 야, 요것도 모아치기 할 때 좋은 방법인데 요거는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은 요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조금 이쪽으로 좀 빼내라. 그게 더 나을 것 같고 지금의 역회전 방법은 조금 고정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적당한 선으로 이 공을 재회전을 주고 공을 어느 정도 파워 있게 쳐서 이쪽으로 끌고 내려와라. 이제 이 방법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더 100번 낫죠? 그렇게 다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 뭐 채팅창 와도 제가 대답을 잘 못해요. 네, 이해해 주세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이 공이 코너에 있어요. 여러분 많이 나오죠. 자, 제 공도 3개가 다 45도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45도에서 이쪽으로 되어 있으면 이 공은 좀 두껍게 치면 돼요. 그러니까 두껍게 치는 거를 끌어치는 거는 안 어렵죠. 두껍게 끌어치는 거는 공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얇게 끌어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공이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45도에서 조금 공 한 개 정도 이렇게 벗어나. 우리 당구 초구 치는 데에서 여기서 딱 세워놓고 이 공을 일자 배치해서 코너를 일자 배치해서 공 반 개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 훈련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공 세워놓고 자, 이 공 끌어치실 줄 아셔야 돼요. 이 공은 어느 정도 끌어치셔야 되냐면 4분의 1 두께 미만으로 끌어치시려고 하셔야 돼요. 아까 스트로크 똑같아요. 회전 많이 주시고 이거는 7시 반 정도 또는 8시 그 상태에 4분의 1 정도 두께로 아까처럼 살짝 손끝으로만 그래서 이렇게 공을 모아치면은 공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이런 방법으로 공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구 치는 데에 가운데 쟤는 공 하나 이렇게 요거 두께를 4분의 1로 가볍게 똑같아요. 첫 번째 한 거랑 똑같습니다. 두 번째 한 거랑 놓고 마세이 찍으신다 그러면 우리 고전자분들은 그냥 할 수 없고요. 저는 마세이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마세이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재미없는 것 같아요. 여기 세워놓고 얘는 반 포인트 정도 코너에 놔도 돼요. 반 포인트 놓고 4분의 1 정도 두께로 짧게 끌으려고 하지 마시고 콕 그냥 아주 좋죠. 딱 끝으로만 딱 치니까 멋진 공이 나왔어요. 이렇게 어려운 공이 아니구나. 훈련했을 때 이거 4분의 1 못할까? 이 정도. 여러분들 이 공 이렇게 치면 이거 뭐예요 대체? 응? 이거 대체 뭐냐고요? 이거 절반 두께로요. 절반 두께로 이거 9시 3팁으로 치면 다 맞아요. 절반 두께로 9시 3팁만 치고 이 공 맞아요. 공이 안 모일 뿐이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맞추려고 하면 그냥 높은 절반 두께로 9시 3팁으로 조금 타격만 주면 딱 들어가요. 근데 공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항상 이런 공이 나오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고점자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쪽에 어디 맞아야 돼요. 제일 좋고 이쪽 어디에 맞아야 돼. 두껍게 때리면 안 돼. 저는 조금 겨냥해서 4분의 2개 이렇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한 3두께 정도로 8분의 3 두께 정도로 쳤다가 점점 더 두께를 얇게 겨냥해서 자꾸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번 이런 공이 나오면 제가 가르쳐드리면 요거를 그냥 만약에 제가 4분의 1 두께에서 2 두께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2 두께 아니 좀 더 두껍게 치세요. 잘 안 되시면 괜찮아요. 네?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여기서 그렇게 그 두께로 선택하지 말고 너무 두껍게는 아니니까 조금 두껍게 가셔도 돼요. 한 2.5 두께 정도만 겨냥하시고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 너무 얇은 거 안 될 것 같아요. 놓고 점점 두께를 두껍게 쓰시면 점점 두께를 얇게 치는 훈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공이 꼭 코너에 보인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 공을 쳤을 때 얘가 1포인트 미만에만 있으면 돼요. 공을 쳤을 때 이 공이 2포인트 미만으로 올라오면 굉장히 두껍게 치시는 거고 1포인트 미만 정도의 공각도로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쳤다 그러면 이건 성공한 거라 이거죠. 이거 성공한 거네. 자꾸 연습하시는 거예요. 1포인트 미만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거 성공한 거네. 그렇죠. 이 정도면 이 공은 성공한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 더 좋은 공으로 만들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방에 뭐든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4부 하면서 느낀 건데 뭐가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인내요. 인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공을 모으기 위해서 끝까지 찬스를 찾고 계속 치는 거야. 하나 둘 계속 치면서 그 공이 완성이 될 때까지 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부 경기를 인내의 경기라고 해요. 인내를 하셔서 이 공을 치셔야 돼요. 됐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훌륭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직금에 관한 배치에 대한 공 이것도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공에 대해서 한번 또 해볼게요. 자, 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공을요, 여러분들, 이 공을 모아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쳐볼게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자, 이 공을 죽여치기 형태로 공을 딱 그렇게 세게 안 치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공이 나오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을 최대한 두껍게 쳐라. 두껍게 쳐야지 얇게 치면 내 공에 힘이 많이 붙는다. 그러면 저 공을 때리고 가고 힘들다. 그래서 저 공을 칠 때 제 공을 약간 두껍게 치면서 공을 슬로우로 보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어렵냐. 이 공을 맞춰서 다시 저기까지 오는 게 되게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이 이렇게 나오면요. 이 두께를 예를 들어서 6두께를 만약에 겨냥을 했다. 또는 5두께를 겨냥을 했다 그러면 이 공을 5두께로 한번 맞춰보고요. 5두께를 맞춰보고 여러분들이 왕복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때려야 이 공이 맞고 다시 저 밑으로 내려가느냐. 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 내려가네. 자꾸 이 훈련으로 하셔야 내가 좋은 이런 모아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훈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후려 까면 어떤 분은 너무 세요.
보이지도 않거든요.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무조건 맞추는 게 1등이니까 이 생각을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자. 그래서 여기서 얘를 어느 정도 쳐야 되나? 그러면 하나, 둘이에요? 그러면 스피드 한 3 정도 치시면 되는 거예요. 스피드 3이나 2 정도. 세게 아니에요. 딱 왜 내공도 가야 되니까. 내공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딱. 이 정도로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아 그래? 이 정도만 치면 되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주 좋은 공략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저 공을 직접 다이렉트로 때렸을 때 우리가 이런 공을 잘못 치면 공이 찢어질 수가 있는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똑같은 힘 배합이에요. 똑같은 힘 배합인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좋네 이거. 그렇죠. 힘은 거의 똑같아요. 힘은 거의 똑같은데 뒷공으로 공을 치면 뒤에서 공을 치게 되면 아주 공이 편해져요. 뒤에 구멍이 있으면. 얕게 맞았다. 좀 더 깊숙이 치시고요. 이때 당점은 회전은 한 2시 정도 주고 치시면 돼요. 회전을 무회전으로 치면 구멍이 안 파여요. 회전을 주고 치시고 그래서 맥시멈으로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세게 치는 거 아니에요. 훈련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처럼 그대로 놓고 딱 치면 이 공이 편하게 나와요. 2시 정도만 주고 편하게.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공의 속도를 내가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야, 뭐 이렇게 어렵게 치냐. 이 공 다이렉트로 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직접 치나 구멍을 파나 공의 난이도로 따져보면 공의 난이도로 따져보면 똑같아요. 얘가 구멍 파서 맞는 확률이나 저 공을 치는 거나 득점 확률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뭘 따져요, 그렇죠? 아니 이쪽으로 치는데 확률이 20%밖에 안 되고 이렇게 치는데 확률이 80%, 당연히 일로 쳐야죠. 근데 이런 구멍은 이쪽에서 조금 안쪽으로만 치면 확률이 거의 90% 이상으로 딱 바뀌어버리는 공이에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죠, 회전만 주면. 네? 확률이 무지하게 좋은 공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치는 공보다는 데미지가 조금 덜 가요. 누구한테? 목적구에 대한 데미지가 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목적구에 대한 그 데미지가 직접 치는 것보다는 덜 주게 돼 있어요. 이 공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슬로우로 쳐도 공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잘못 맞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이해하시죠? 야, 요 공을 내가 다이렉트로 치는 것보다 구멍이 더 좋다. 근데 구멍 맞고 저 정도까지만 가면 충분하다. 충분하게 여러분 느끼시죠? 이런 경우는 쉬워요. 직접 맞추는 거는 공이 안 모이지만 얘를 치면 공이 모여요. 두께가 좀 잘못됐지만 충분히 좋은 공이 되는 거죠. 이게. 그때 제가 그래서 이 공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치면 이 공이 어느 정도로 가느냐 이런 설명을 한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깊숙이 치는 방법으로 가고 세게 안 쳐요. 여러분 세게 안 쳐요. 구멍으로 치면 세게 안 쳐도 아주 멋진 공이 나옵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주 또 저희 분이 또 카톡을 댓글을 또 멋지게 보내셨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공을요
우리 뒤에 뒷구멍을 한번 쳐보자 이런 얘기죠. 뒷구멍으로 공을 한번 쳐보자. 뒤에 있는 부분으로 공을 쳐보자. 근데 또 이 공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고 여기 1개 반 정도 이렇게 있으면은 이 공이 맞고 절로 빠져나갈까봐 또 고민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나갈까봐. 이건 그렇게 잘 안 나와요. 1개 반 정도가 딱 되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맞습니다. 이건 사이로 빠지지 않아요. 네, 빠지지 않습니다. 쭉 타고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가지고 이 사이로 빠져나가서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일부러 느리게 친 거예요. 세게 치실 필요 없다. 천천히 쳐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으로 힘줘서 제가 친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렇죠. 야, 이거 구멍이 크다고 해서 조지지 마라. 후렴까지 안 하도 된다. 충분히 타고 간다. 천천히 쳐도 된다. 그렇죠. 충분히 타고 간다. 이거 잘못해. 이해되셨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엄청 아프다는 거 아시죠? 네, 이해해 주세요. 제가 엄청 아파요, 진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둘, 셋. 힘들더라. 갑자기 눈이 막 아프다. 아우.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다. 그래서 구멍이 커도 어느 정도 1개 반 정도가 돼도 타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공은 어떤 거냐면 옆돌리기예요. 자, 4번째 포인트에다 공을 딱 세웠어요. 여기다가 공을 내가 딱 놓고 이 공을 공략하셔야 돼요. 자, 이 공 다이렉트로 쳐봤자 의미가 없어요. 근데 공 배치가 일자예요. 이 공이 이렇게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공을 모아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도가 안 나와. 근데 마침 이 공의 배치가 이렇게 딱 4번째 포인트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공이 섰다. 와, 대박인 어떤 공이 섰다. 그러면 이 공을 얼마의 두께에 얼마의 회전으로 이 공을 쳐야 모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 공 두껍게 치면 된다고 다 알고 있죠. 자, 그럼 제가 이 공을 5두께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5두께는 엄청 좀 두꺼워요. 절반보다 조금 두꺼운 5두께로 공을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안 모이죠. 그게 너무 두껍게 때리면 이 4번째 포인트에서 5두께 이렇게 때리면 공이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절반 두께로 한번 공을 쳐보겠다. 딱 절반 두께. 딱 절반 두께로 공을 딱 넣은 상태에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4번째 포인트에서 절반 두께로 공을 안 모이죠. 안 모여요, 여러분. 어떤 책에는 야, 이거 절반 두께로 치면 이 공이 모인다고 하는데 안 모입니다. 그럼 이 공은 어느 정도로 쳐야 되냐면 3.5 두께예요, 여러분. 3.5 두께. 3.5 두께로 공을 치는데요. 이 공 스피드 한 2.5에서 3 고상도 차이만 치면 돼요. 회전은 3시 2팁 정도만 주고 공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3시 3팁 너무 가고요. 3시 2팁이나 2팁 반 3.5 두께, 절반보다 얇은 두께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절반보다 얇은 두께로 선택을 하시고 공을 치시면 이 공이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절반보다 얇은 두께로 공을 쳤는데 이 공이 조금 두껍게 맞았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집중해서 조금만 더 얇게 3.5 두께만 쳐야 돼요. 3.5 두께로 공을 공략해서 공을 다 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3.5 두께로 공을 부드럽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 공이 내 공이 먼저 가야 돼. 이해되셨죠? 제 공이 이쪽에 먼저 도달을 해야 키스가 없어요. 근데
이 공을 절반 두께로 공을 공략하면 빨간 공이 먼저 갑니다. 자, 이 공을 절반 두께의 공을 공략하면 잘못하면 이 빨간 공이 잘 보세요. 절반 두께로 공략하면 얘가 먼저 가요. 이 빨간 공과 빨간 공이 키스가 날 확률이 높고 제 공이 안 모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3.5 두께로 공을 공략해서 제 공이 끌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치시면 돼요. 불편하시면 3.5 두께 맥시멈으로 치셔도 돼요. 3시 당점이나 3시 3팁 정도만 주고 치셔도 돼요. 그 정도만 가시고요. 자기 임팩에 따라서 너무 두껍게 가지 마세요. 얇게도 아니에요. 3.5 두께 정도 공을 공략하셔서 내 공이 먼저 가야 돼요. 이건 조금 위험했어요. 그렇죠? 또 뭔가 나오죠? 다시 한번 절반 두께 아닙니다. 네, 3두께, 3.5 두께. 여기야. 합니다. 조금 얇았다. 네, 그렇죠. 요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가야 공을 모아치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을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이 공을 여러분들한테 어떤 경우에 이제 이 공을 내가 무리해서 가는 거야. 어떻게 무리해서 가냐면 상대편이 쿠션이야. 상대편이 쿠션이고 나는 쿠션을 잡아야 돼. 그럴 때 나는 모아치기 해야 돼. 그럴 때 이 두 개를 그냥 키스를 내는 거예요. 절반보다 조금 얇게 3.5 두께보다 조금 두껍게 가고 이 공을 아예 키스를 내서 재수를 바라는 거야. 재수를 바라 갖고 여기서 아이 모르지 뭐. 야 키스 나 괜찮아. 아니, 너무 얇게 쳤다. 너무 잘 쳤죠 이거. 좀 너무 얇게 쳤어요. 죄송해요. 좀 더 두껍게 그냥 습관이 그러다 보니까 잘 안 고쳐져요. 3.5 두께를 치는 게 훈련이 돼 있어서. 이렇게 키스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키스를 내버리고 운에 맡기는 거죠. 이 빨간 공이 먼저 왔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재수가 좋은 케이스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편이 만약에 3쿠션이다 그러면 한 방에 그냥 목숨을 거는 거죠. 네가 맞든 내가 맞든 모르겠다 하고 그냥 도전해서 그냥 치는 거. 이게 바로 이 공략 방법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3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절반 정도로 치셔야 돼요. 이게 3칸이 절반 정도로 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있을 때는 한 3.5 두께. 이렇게 4칸 정도 있을 때 절반으로 겨냥하시면 이 공은 승부예요. 승부. 공이 키스가 나는 확률이 높겠죠. 왜 이렇게 얇게 하죠? 제가 좀 쫄아서 그래요. 그렇죠? 좀 더 세게 쳐야 되는데 여기는 4두께 정도로 겨냥하셔서 지금 치시면 돼요. 4두께 절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그냥 하고 들어가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안 들어가면은 뭐 상대편한테 그렇게 공을 많이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공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3칸에 있으면 얘를 3두께 정도로 치셔야 돼요. 3두께. 절반으로 치시면 안 되고요. 3두께 정도로 8분의 3 정도 두께로 공을 공략하시면 이 공은 모아치기를 할 수 있어요. 3두께요. 항상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키스를 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도전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나오면. 그래서 여기서는 8분의 3 두께 모아치기 하려면 여기서는 4두께, 3두께, 3.5 두께, 4두께 정도로 치면
옆돌리기 일자 배치해서 모아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한 2.5 두께 정도로 치셔야 돼. 2.5 두께. 얘는 절반 2.5 두께인데 조금 더 두껍게 치셔야 돼. 2.5 두께. 2.5 두께 쳐볼게요. 2.5 두께. 2.5 두께. 항상 위험하죠. 제공이 따라가요. 이거 가지고 장담할 수 없는 공이다. 와, 오늘 진짜 막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박규식 이론과 실전이 안 맞네. 제가 좀 오늘 많이 아프다고 했어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제가 약속한 게 있어서 당구를 찍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이걸로 제가 마칠게요. 아파서 못 있겠어요. 핑핑 돕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축구 응원 많이 하시고 전 집에 가서 그냥 박규식님 그러지 마세요. 자, 저는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